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안지원입니다. 저희 오늘은 오픈 클라우드 데브데이 2025의 저희 1차년도 공개 소프트웨어 발표인데요. 이 자료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영상을 준비할까 등, 좀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운영 비용 최적화라는 저희가 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에트리나에서는 플랫폼을 구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개발 배경 및 개요, 그리고 그다음에 개발 환경, 그다음에 개발 내용, 마무리 이런 식으로 목차를 준비해 봤는데요. 개발 배경과 개요는 앞서 그 많은 연구자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때 나왔던 그림을 같이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개발 환경은 저희가 설계랑 POC하는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등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이 전체 저희 K 클라우드 과제에서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이 어떤 네네.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그 네 가지 정도의 고성능, 저전력, 그다음에 고확장, 고가용 AI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캐티에서는 저전력 AI 서비스의 운영 비용 효율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 모델들이 점점 거대해지고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의 운영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요 장표가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의 확장의 한계라고 저희가 장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모델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정말 많은 종류의 가속기들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종국에는 운영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CSP 벤더들은 여기서 저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 시간대별 스케줄링 혹은 가장 저렴한 스팟을 얻다가 이용을 할지에 대한 정보만을 그 스케줄링 정보에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시간대별 부하 분산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운영 비용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전성비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저렴한 노드가 혹은 가속기가 뭔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서 스케줄링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쿠버네티스에 대한 그 한계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약 21종의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나 전력 절감에 대한 알고리즘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서 한 2년 전에는 뭐 GPU에 대한 고려도 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뭐 노드를 어디다 할당할지, 그 다음에 CPU나 메모리를 뭘로 할당할지 등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과거부터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많은 개발 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종국의 이 쿠버네티스가 갖는 문제는 관리자의 선언적인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뭘 판단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가 이게 이 쿠버네티스가 갖는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차단해서 비용 및 그 전력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AI 가속기를 분석을 해서 스스로 패턴을 이제 파악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부터는 비용 예측 모델을 좀 반영을 할 거고요. 예측된 비용 모델을 통해서 이 AI 가속기나 혹은 이 워크로드가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어떤 파이프라인을 타야 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 절감 분석은 또 어떻게 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 과제의 전체 아키텍처 그림인데요. 캐티의 그 코스트 베이스의 스케줄러는 여기 하단에 언더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마스터 역할을 하는 쿠버네티스에 배치가 됩니다. 이 쿠버네티스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마스터 역할을 하는 언더 쿠버네티스와 오픈스택 그 방금 앞에 저희 김수영 책임님이랑 그리고 차지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픈스택을 그 마스터 쿠버네티스에 서비스로 올려서 이 쿠버네티스 자체를 또 하나의 서비스로 띄웁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종이 맨 아래 쿠버네티스와 상위의 서비스 쿠버네티스 이렇게 두 종이 될 거고요. 자체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서비스로 띄운 쿠버네티스에서도 LLM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캐티의 스케줄러는 코스트 베이스 스케줄러는 하단의 언더 쿠버네티스에 배치가 될 거고요. 이 언더 쿠버네티스에서 배치가 된 상태에서 이 서비스로 띄운 쿠버네티스에도 저희가 그러니까 적용한
가속기가 선정이 되도록 데이터를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베 플로우가 상위에 깔려 있습니다. 이 코베 플로우는 대표적인 MLOps, 그러니까 ML 파이프라인 그 코드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주관기관이랑 한번 협의는 했고, 그다음에 K-클라우드 과제에서 ML 파이프라인 관련된 과제들을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실 거고, 그때 이제 저게 대체가 되거나 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오픈 소스 베이스로 저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인젝터라는 모듈이 이제 한번 보이실 겁니다. 네. 메타데이터 인젝터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 이 야물 파일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항목의 일부를 관리자나 개발자가 원하는 거는 유지하고 운용 비용을 위해서 일부 수정하거나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조금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스코프라는 파란색 항목이 있습니다. 이 코스트 스코프가 저희가 운영 비용을 계산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터가 조금 어려워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까 POC라고 해서 설계를 검증한 그 개발 환경인데요. 단일 쿠버네티스 환경의 그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성을 했고요. 두 대의 그 마스터 워커노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워커노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번 GPU 서버에서는 저희가 A6000 두 대를 장착했고요. 두 번째 GPU, NPU 서버에서는 필요사 AI 워보이 하나, 그 다음에 프로 6000 블랙웰 두 대를 장착해 놓은 상태로 저희 스케줄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설계를 검증하는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게 노드 정보로 저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호스트네임이 확인되는 환경이고요. 여기 이제 쿠베플로우를 저희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장표를 준비했는데 크게 네 가지의 그 서비스가 구동이 됩니다. 상위에 뭐 대시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캐시 서버,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뭐 UI로 개발자나 서비스 관리자가 이제 현재 ML 파이프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진짜 파이프라인의 동작에 필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캐시 서버는 각각의 파이프라인 단계별로 혹은 멈췄을 때에 대한 파드를 재시작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캐싱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고요. 메타데이터는 쿠버네티스의 etcd와 같은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약간의 DB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그 환경이 떠 있었고요. 요게 이제 쿠베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워크플로우 엔진을 보유하거나 악어와 같은 워크플로우 엔진을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각각 버전에 따라서 워크플로우 엔진이 좀 변경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악어 베이스로 동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따로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소개는 안 드리고 있지만 워크플로우 엔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베플로우를 기반으로 처음에 개발자가 여러 가지 커스텀 리소스, 그러니까 템플릿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템플릿이 있지만 저희가 그 파이토치 샵, 배치, 그 다음에 텐스플로우, 서빙 네 가지만 화면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더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파이토치 샵으로 계속 유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MPU가 이제 나중에 학습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론 그다음에 뭐 이런 서빙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국에는 MPU로도 학습이 가능한 형태의 하드웨어가 개발될 것이라는 게 저희 K-클라우드의 최종 사업 목적이라 그걸 감안하고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개발자가 그 저희가 처음에 학습이나 추론에 대한 그 야물 파일을 만들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검은색 화면의 형태를 유지하게 될 건데요. 상위에 카인드의 파이토치 잡이라는 그 커스텀 템플릿 명이 작성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어노테이션 부분에 실제 어떤 형태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될지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잠깐 보이는데요. 여기 스케줄링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코스트 베이스 스케줄러가 이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개발자가 선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두 번째 환경인데요. 디바이스 플러그인은 앞에 차선임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국에는 쿠버네티스에서 이종 가속기들에 대해서 그
이 리소스가 화면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야만 그 개발자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플러그인으로 앞에 저희 A6000과 프로 6000 2대, 그다음에 엔비디아 필요사 워보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상태로 개발자는 하드웨어 리퀘스트로 내가 GPU를 쓸 거야, NPU를 쓸 거야, 혹은 미그 환경에 뭐 몇 개를 쓸 거야라고 정의해서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GPU의 미그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 효율 입장에서.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볼케이노라는 스케줄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볼케이노가 나온 이유가 지금 GPU가 유틸라이제이션이 50% 이하, 6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풀 GPU를 하나 할당받더라도 나머지 잔여 GPU량이 다 낭비되고 있는 상태라 거의 90% 이상의 풀스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케줄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낭비되는 것을 하드웨어적 분할로 나뉘어 있다면 저희 학습이나 추론에 요청되는 파드가 가장 적합한, 가장 이상적인 그 하드웨어를 할당을 받게 되고, 그 상태로 나머지들도 그 운영 효율 입장에서 할당이 되어서 서비스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희 점수, 그러니까 스코어링 점수가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배치를 했고요. 추후에 NPU가 미그와 같은 하드웨어적 분할을 지원한다면 바로 대체되도록 추상화 레이어를 하나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000년도에 저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가시적으로 어떤 형태의 NPU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개발 내용인데요. 네. 네, 이 워크로드 사전 명세입니다. 저희가 쿠베플로우에 대한 ML 파이프라인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서비스 관리자나 개발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태의 GPU를 써야 될지, 그 다음에 몇 기가의 GPU의 메모리를 써야 될지, 그 다음에 NPU를 쓴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특히나 현재까지는 엔비디아 기반으로 추론을 해야 된다면 각 모델을 다시 빌드하거나 뭐 백시 사이즈 줄인다거나, 그 다음에 뭐 플로트를 팔로 교체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저희에게 충분히 많이 들어올 건데요. 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할당할지에 대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워크로드 사전 명세 수집이라는 타이틀로 그 코스트 스코프가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카인드라는 걸 통해서 라벨이나 네임스페이스로 실제 이 워크로드가 어떤 타입의 학습인지 추론인지 혹은 뭐 배치인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재시작인데요.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통한다면 저희 스케줄러는 아마 각 파이프라인별로 요청되는 모든 서비스들에 단계적으로 스케줄링을 할 거고, 단계적으로 운영 비용을 고려하게 될 겁니다. 그때 멈추거나 아니면 pending 걸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시작을 하거나 재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그 고려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시작 정보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여기 3번의 런타임 힌트에 저희가 별을 달아놨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비용 예측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이 될 겁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개발자가 실제 어떤 형태의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쓸지에 대한 정보가 1차적으로 반영되어 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실행 환경인데요. 4번이 여기 이제 여기에서 스케줄링 경로라고 저희가 써놨는데요. 코스트 베이스 스케줄러라고 해서 이 개발자가 어떤 형태의 스케줄러를 쓸지, 아니면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러를 쓸지, 아니면 애트리가 아까 설명을 하셨던 협상 기반의 성능 위주의 스케줄러를 쓸지, 여기서 이제 한번 걸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 스케줄러에도 만약에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알고리즘을 반영을 해서 하나의 스케줄러로 동작할 수 있게 저희가 고려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하드웨어 디바이스 요구사항인데요. 여기는 이제 GPU가 하나 할당되거나 아니면 미그가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드웨어적 정보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카탈로그화 작업인데요. 저희가 그 필요사의 모델 주나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NGC, 그다음에 MLPerf 등으로 골드 레퍼런스 데이터를 확보해서 운영 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겁니다. 이 골드 레퍼런스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각각의 사이트별로 그 정확한 정보가 진짜 1대1로 매핑이 되거나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으로 운영되는 모델에 대해서 실제 그 정보를 반영을 해다가
이 골드 레퍼런스의 정보를 약간 보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보정을 할 거고요. 이 사이트에 맞는 상황으로 이 골드 레퍼런스 데이터가 약간의 조정이 될 거고, 조정된 데이터로 저희 비용 예측이나 전성비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노그리드에서 그 운영 비용에 대한 뭐 비용, 그다음에 모니터링 등을 다 수집해주고 화면에 뿌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제 그 MPU나 GPU를 기반으로 얻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 데이터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파란색이 MPU나 GPU별로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고요. 하단의 주황색은 지금 GPU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이것도 이제 추후에 실제 그 데이터가 조금씩 반영이 되면 여기 데이터도 채워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함께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이제 스케줄링 메타데이터 삽입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명세 기반으로 들어온 야물 파일에 비용 중심에 대한 정보들을 일부 삽입해 이 파드나 그 다음에 학습 추론에 대한 그 워크로드가 나중에 그 재스케줄링 되거나 처음에 할당될 때 가장 저렴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비율로 성능은 유지할 수 있으되 비용은 좀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 스케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골은 처음에 뭐 코스트라고 해서 내가 최적화를 진행할 거야. 그 다음에 비드레이트라고 해서 이 비율을 어느 정도에 맞출 거야. 그 다음에 프리퍼러드라고 해서 실제 어떤 형태로 이걸 할당할지 아니면 비용이 저렴한 노드로 이동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조금 그 다음에 스케줄링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 저희가 코스트 베이스 스케줄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자의 커스텀 스케줄러입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는 쿠베 스케줄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용자의 커스텀 스케줄러는 어떻게 그 쿠버네티스 상에 띄워서 개발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일반 파드 디플로이먼트 하듯이 실제 여기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요 네 단계를 거쳐서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비스 어카운트, 그다음에 클러스터 롤, 그다음에 롤 바인드, 디플로이먼트 요걸 다 거치면 이 하단에 코스트 베이스 스케줄러라고 해서 똑같은 쿠베 스케줄러와 함께 2개 이상의 스케줄러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야물 파일에서 난 코스트 베이스로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면 이걸 쓰면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오른쪽 화면이 그 스케줄러 네임을 명시하게 되면 반영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코스트베이스 스케줄러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이제 제가 앞서서 그 야물 파일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 장표를 함께 준비했고요. AI 워크로드에 대해서 야물 파일에 사전 명세 정보가 다 담겨서 들어오고 저희 메타데이터 인젝터가 그 운영 효율을 위한 몇 가지 정보들을 반영을 하고 된 상태로 쿠버네티스의 API 서버에게 스케줄링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그 파드 와처라는 그 쿠버네티스에서 이 파드 와처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링 2에 들어있는 파드나 아니면 지정돼서 내려온 게 이 스케줄링 네임이 코스트 베이스 스케줄러다 라고 하면 저희께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하단에 카탈로그가 앞서 저희가 그 카탈로그화 데이터를 쓴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지금 DB잖아요. 2000년도 이후부터는 아마 DB에 대한 액세스 시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POC라서 저게 이제 DB화 되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etcd나 뭐 이렇게 캐시 레벨로 바로바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 회색 부분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색 부분이 되어 있고요. 필터링은 노드를 필터링하는 건데 앞서서 이제 요구사항 명세에 어떤 GPU를 쓸 건지 MPU를 쓸 건지 메모리 용량 얼마인지에 대하면 노드 필터링에서 이걸 가용한 후보군들을 다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어링에서 코스트랑 파워랑 워크로드 어피니티 여기에서 후보군들 중에서 제일 저렴하거나 전성비가 제일 좋거나 아니면 그룹 단위로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 그 아이들을 점수화해서 실제 그 노드를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바인딩까지 다 거치면 맨 오른쪽에 가시면 처음에 디바이스 플러그인으로 그 데이터가 매핑이 돼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끝이고요. 저희가 코스트 베이스 스케줄러를 개발을 하거나 만들 때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그 모델을 최적화를 해야 해?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는 아마 그 저희 에트리의 최연아 박사님이 아마 한 번 앞서서 프롤로그 때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텐서 파이프라인이나 그다음에 뭐 배치 사이즈, 그다음에 뭐 이런 변경을 유지를 하는데 퀄리티가 유지되면서 이 비용은 낮고 성능은 좀 유지할 수 있는 요 어느 정도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 성능이 확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 효율이 좋아도 성능이 낮은데 개발자가 그걸 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항상 같이 해야 될 거고요. 그 비율을 위해서 아마 경희대에서 네고시에이션을 감안해 주실 건데 그걸 함께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순서를 그려왔는데요. 스케줄링 가능한 노드나 가속기가 있는지 먼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 저희가 쿠버네티스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한 펜딩입니다. 개발자가 야물 파일에 한 글자라도 잘못 쓰면 얘는 서비스를 할당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펜딩되어 있고 개발자가 봤을 때 왜 안 되지라고 보면서 그 야물 파일을 고쳐야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저희가 반영하거나 수정해 줄 수 있는 아마 코멘트를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요 큐가 오른쪽에 있고요. 대신에 페널티를 좀 먹여야 되겠기에 백오프로 좀 뒤로 많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앞에 운영 비용을 해야 되는 애들도 그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GPU, NPU의 효율 점수 평가가 저희가 아까 그 파워랑 코스트, 어피니티에 대한 가장 비용이 낮은 전성비가 좋은 그다음에 어피니티를 고려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저희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코드 레벨로 갖고 올까 아니면 슈도 코드 형태로 보여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코드 레벨로 다 갖고 갈지 아니면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럼 우선은 1차 연도니까 슈도 코드 형태로 보여드리고요. 2차부터는 영상을 준비해서 동작 과정을 함께 보여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1번의 코스트가 그 동일한 저기 써 있을 겁니다. 아마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가장 저렴한 가속기. 그러니까 A6000을 쓸 거냐, 프로 6000을 쓸 거냐, 둘 다 가능하다면 A6000을 쓰고요. 그다음에 조금 안 된다 그러면 프로 6000을 넘겨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가장 저렴한 가속기를 먼저 선택을 할 거고 동일한 성능을 낼 때 소비 전력이 가장 적은 가속기. 그러니까 여기 전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게 나중에는 학습이 가능한 MPU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학습이 가능한 MPU가 나온다면 GPU로 안 보내고 MPU로 보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점수에 그거에 대해서 좀 차감이 되는 거고요. 코스트 이피션시랑 파워 이피션시는 점수가 각각 50점, 30점입니다. 이게 총 100점 만점이고요. 여기까지 80점 점수로 진행을 하고 어피니티는 이 분산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드가 동시에 5개가 혹은 4개가 혹은 단독 수행으로에 대해서 각각의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4개를 유지돼야 될 때는 4개의 파드가 가능한 한 가까운 노드에게 혹은 하나의 가속기에 선정이 돼야 그 저희가 그나마 뭐 데이터 지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체크 포인트 할 때 그런 지연을 조금이나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델을 건들지 않고 스케줄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 어피니티를 20점을 부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POC 시험 환경인데요. 오른쪽 위에 뭐 트레이닝 잡인데 여기 학습 시간 5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게 저희가 2000년도부터는 좀 데모를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리면서 준비를 하려고 이 5분 이내라고 좀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개의 파드가 도는 게 동시에 수행되는 분산 학습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그 워보이 기반의 비전 추론 모델이 있는데요. 이 성능을 뽑아낼 때 지금 워보이가 저희가 한 대밖에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MPU로 가서 이 쿠버네티스랑 저희 코스트 베이스 스케줄러의 비교가 안 돼서 이 상단에 있는 학습에 대한 비교를 보여드리면서 각각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케줄링에 대한 로그 화면인데요. 코스트 베이스가 진짜 동작을 했을 때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결과 화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보면 여기에 미그가 허용이 됐는지, 그러니까 미그 배치가 확인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간 게
요 중간에 있는 미그에 대한 가격 반영, 그다음에 전력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미그가 4개로 나뉘어 있거나 6개로 나뉘어 있거나 8개로 나뉘어 있으면 그 비용이 다 n분의 1씩 나눈 거 비용으로 저희가 각각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W라면 4개로 나뉘어 있으면 600을 나누기 4로 하고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반영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놓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이 배치가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저렴한 가속기가 될 것이고 가장 소비 권력이 높은 가속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그 배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이 각각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실험을 위해서 2대의 노드가 있었습니다. GPU만 장착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GPU와 NPU가 장착됐는데 미그가 가능한 게 두 번째 GPU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마 다 할당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보면 점수가 96.25와 그다음에 75점이 반영이 되는데 처음에 스코어가 46.25와 40점, 그다음에 소비 전력을 확인하는 게 스코어가 30점, 밑에는 15점입니다. 밑에 어피니티는 저희가 단일 파드, 그러니까 4개의 파드가 개별 스케줄링이 됐기 때문에 다 단일로 우선 넘겼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저희가 MV 링크도 같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GPU에 대한 MV 링크도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수가 반영돼서 46.25, 30, 20. 그래서 최종 96.25와 75점 이 점수로 이 결과가 확인이 돼서 미그가 적용된 프로 6000 블랙웰의 스케줄링이 되는 게 이제 뒤에 결과 화면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게 쿠버네티스의 쿠브 스케줄러, 그러니까 기본 스케줄러로는 어떻게 스케줄링이 됐는지, 하단에 코스트 베이스 스케줄러는 A6000 프로 블랙웰에 각각 미그 4개로 나눈 거에 학습 4개가 하나씩 할당된 상태, 상위에는 그냥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러기 때문에 프로 6000에는 미그 4개 나눈 거 중에 2개, 밑에 2개는 A6000 그냥 풀로 이렇게 할당되는 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조금 작고 저희가 시간을 5분밖에 고려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수행 시간은 되게 유사하게 나왔지만 운영 효율은 약 7.2%. 그러니까 앞서 저희 최 박사님이 소프트웨어만으로도 50% 이상의 운영 효율을 볼 수 있다. 저희 최종 목표도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 보여준 50% 이상의 운영 효율을 절감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최종 5차년도쯤에 되면 그 성능에 대한 결과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인데요. 제가 좀 빨리 하긴 했는데, 네. 개발 내용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구축했고, 그 다음에 사전 명세로 어떻게 그 비용을 효율적인 거를 체크를 하고, 그 효율적인 체크를 한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가속기를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에는 코스트와 파워, 어피니티가 각각 동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요 다음에 저희도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니까 오픈 K 클라우드에 요 4개의 레파지토리에 각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워크로드 배포와 사전 명세, 그다음에 스케줄링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요 다음 작업부터 지금 저희가 계속 업로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프라이빗한 레파지토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캣티 자체 내 레파지토리도 있었어요. 거기 게 데이터가 공개 가능한 형태로 잘 정리가 된다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향후 개발 계획인데요.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맨 왼쪽에 보이는 피드백 사이클인데요. 저희가 카탈로그화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쿠버네티스의 사이드카 컨셉으로 이 학습 모델, 추론 모델을 계속 추적 관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얘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계속 반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추적을 할 거고, 추적된 정보는 카탈로그 데이터에 반영이 돼서 비용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작업이 될 겁니다. 중간에 비용 예측은요. 실제 이 학습과 추론은 보이는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동작을 합니다. 내가 쓰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형태의 가속기를 언제 피크로 쓰는지 언제 적게 쓰는지 이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측 모델을 반영을 해서 다음 스케줄링에는 파이프라인에 너 다음 작업할 때 이거를 여기다 보내면 안 돼라고 해서 개발자가 작성한 템플릿에 코멘트를 같이 줄 그 내용을 지금 설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은 조금 당연한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차세대라는 말을 조금 제가 감히 달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쿠버네티스들은 지금까지 선언을 하거나 관리자가 정책으로 정해놓은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게 계속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차세대라는 말을 좀 반영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상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돼서 네, Q&A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프로젝트 사이트 오시면은 담당자들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메일 주시면 앞에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의 비용 스케줄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안지현 팀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